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890년대에 조선을 방문한 일본인 혼마 규스케의 조선 정탐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의 이름은 조선잡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우리나라 무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스스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러 무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현대 무술의 성격을 가진 무술 집단들이 그 전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홍보의 수단으로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무술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잡기는 1890년대에 쓰여진 정탐록으로서 조선 서민들의 삶, 문화, 정치, 철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이라면 그 당시 조선시대의 무술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조선시대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무술에 관한 부분 외에도 전반적으로 흥미롭게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영상으로 다뤄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책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마 규스케, 그는 이륙신부의 특파원이자 우익단체 천우협, 흥룡회의 회원이었습니다. 통감부와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그곳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룡회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을 주도한 세력입니다. 혼마 규스케가 을미사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는 조선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1893년에 처음 내한합니다. 그는 부산에 머물고 경성, 중부지방을 정탐하고 매약 행상을 하며 황해도와 경기도, 충청도 지방을 여행했습니다. 그 후 도쿄에 돌아가 1894년 4월부터 6월까지 여행담과 조선의 사정을 조선잡기라는 제목으로 이륙신부에 연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권으로 묶어 7월에 간행합니다. 조선잡기는 일본인이 개항 이후 1890년대 전후에 걸쳐 간행한 견문기나 서양인의 여행기 등에 비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일전쟁 발발과 함께 간행되어 1930년대에도 중요 자료로 소개될 정도로 일본인의 조선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책에는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과 성격, 정치, 철학, 문화, 언어 등 저자가 관찰한 조선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문명 개화를 이룬 일본인의 시선으로 아직 개화가 안 된 조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이고 편견에 찬 시선으로 책이 서술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일본을 국제정세에 어두워 후진적인 조선을 문명으로 유도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은 책의 저자가 조선 침탈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자 그러한 조직의 일원임을 감안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영상 말미에 조선잡기가 다루는 내용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의 일부 주제를 발췌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할 테니 나중에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어와 문장. 언어는 팔도 가는 곳마다 모두 같다. 다만 곳에 따라 어조의 변이 및 사투리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기름을 치름이라 하는데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는 기름이라 하고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어디 가쇼라 하는 것을 경상도에서는 오대 가는교 라고 한다. 그리고 팔도 중에 언어가 가장 좋은 곳은 충청도와 충주이다. 말의 격이 정돈되어 있고 어조가 온화하며 경성을 능가하는 것이 있다. 언문과 이두. 언문이란 곧 조선 문자를 말한다. 그 구조는 우리 일본 글과 같다. 교묘한 것이 서양의 알파벳을 능가한다. 한인은 실로 이와 같이 교묘한 문자를 가지고 왜 고생스럽게 일상의 서간문에까지 어려운 한문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다. 이와 같이 교묘한 문자도 겨우 중류 이하의 사회에서 그 교묘함을 나타낼 뿐이다. 이두란 조선음을 한자로 나타낸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마뇨가나와 같다. 조선 사람은 지금 이것을 사용하여 언문의 편리함을 모르는 자가 많다. 과연 이 한자를 숭상하는 패단은 사대근상의 표상인가? 먹는다 라고 하는 말. 조선에서 쓰는 먹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넓다. 밥을 먹는 외에 물을 마신다도,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약을 복용하는 것도 모두 물을 먹는다, 담배를 먹는다, 약을 먹는다고 한다.
특히 매우 기묘한 것은 날마다 하는 인사에 당신 아침밥을 먹었습니까? 나 저녁밥을 먹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다. 식사 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지 않는 자도 없는데 이 말을 가지고 보통의 인사로 하는 것은 잠옷 기이하다. 조선의 사람들은 다만 음식물에 대해 곤란을 느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용해온 것이 아니겠는가? 대중소화. 조선의 선비는 진화를 불러 항상 중화라고 말하고 스스로 소화라고 부른다. 조선 사람이 나에게 고국을 물으면 나는 항상 대화의 사람이라고 답한다. 그들은 나를 꾸짖어 오만함을 말한다. 그렇지만 오만하여 자랑하는 것과 비루하여 주눅든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가? 진화를 중화라고 칭하는 것은 대중소의 뜻을 취한 것이 아니고 대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박식한 체하며 그들은 늘 말한다. 그렇다면 귀국은 왜 소화를 칭하는가? 라고 내가 책망하면 한마디도 못한다. 독립한 적이 드물다. 한국은 지금 비록 쇠미해지기는 했지만 4,000년이나 된 오랜 나라이다. 우리나라 상대의 개화를 이끈 나라라고 하면 반드시 볼만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상상보다는 실상을 보는 것만 못하다. 우리로 하여금 거의 아프리카의 내지 여행을 연상시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시험 삼아 일부 조선사를 꺼내 열람하는데 상고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의 속박에 관계되지 않은 시대가 거의 드물다. 즉 조선은 진정으로 독립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사람으로서 널리 만국의 사정에 통하여 기왕 4,000년의 불결한 자취에 눈물을 뿌리고 스스로 신 독립국으로 크게 도모하려는 자가 과연 기백년의 뒤에 일어날 수 있을까? 어른에 대한 예식. 조선과 같이 종족 계급이 정해진 나라에서는 언어 행동에도 자연히 계급이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로 예를 들면 오라는 말에도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사용법이 있다. 이로라, 소아 혹은 하천에 대해서 쓰는 말이다. 이리 오너라, 소아 혹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이다. 이리 오시오, 같은 무리에 대해서 쓰는 말이다. 이리 오십시오, 높은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이다. 가령 30세에 이르러서도 갓을 쓰지 못한 자는 다른 12, 13세로 갓을 쓴 자로부터 동이라고 불려서 오만불손한 대우를 받는다. 동은 항상 갓을 쓴 자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갓을 쓴 자라 하여도 양반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한인은 스스로 칭하여 예의 나라라고 한다. 대개는 허례는 여기에 있다. 실예의 빈약함은 어찌할까? 무사태평. 우리나라의 목수라면 반나절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조선의 목수는 3, 4일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교통도 빈번하지 않고 생존도 곤란하지 않다. 조선의 현상에 대조해보면 감히 깊이 책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작업의 태평함에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이다. 요컨대 조선 사람은 담배를 매우 좋아하는 동물이다. 3척이나 되는 담뱃대를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 일을 쉬거나 침묵하는 사이에도 손에서 놓는 일이 없다. 야비. 조선 사람은 대개 스스로 비굴하고 구걸근성이 있다. 우리가 내지를 여행하여 객사에 숙박하면 근방의 한인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실내가 좁아질 정도로 모여와서 구경한다. 그 말하는 바를 들으면 의복은 목면이냐 비단이냐, 신기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나이는 몇인가, 수염은 매우 짙으니 빗자루를 만들면 어떠냐, 안경은 옥이냐 유리냐 등 항상 서로 평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가 묻는 것을 들으면 안경의 가격은 얼마인가, 약은 갖고 있는가, 담배 한 모금 달라, 수첩을 달라 등 모두 구걸적인 언어이다. 풀. 기근이나 흉년에 대처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면 조선에 가야 한다. 야외의 풀잎의 대부분은 반찬으로 올라온다. 조선 사람은 미술적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에 가는 곳마다 정원을 볼 수가 없다. 그들은 산악이 중첩하고 험악하여 산줄기를 드러내고 봄에 물이 숲에 넘쳐오르고 가벼운 바람에 잔물결이 일어날 때 시를 음미하는 사람이 된다. 스스로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없는 쾌락이다. 정치적인 눈으로 시찰하면 조선 사람은 어둡고 낮잠 속에 있다. 참으로 걱정할 만하다.
그러나 세속을 떠난 은자의 눈으로 시찰하면 한가하고 유유하여 진정 별천지의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이 담긴 감상평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조선시대 후기의 흔적이 지금도 이어져 오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투리,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변하는 언어와 행동, 풀을 많이 먹는 식습관, 특히 밥 먹었냐 라는 표현이 조선시대에도 인사로 쓰였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저자는 한 폭의 그림 같다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칭찬합니다. 또한 한글의 우수성에 놀라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서양의 알파벳보다도 더 교묘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 글자를 두고 한자를 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사대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 조선의 사대주의를 계속 언급하며 비난합니다. 대중소화편, 독립한 적이 없다 편을 보면 그러한 저자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사대주의, 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자신들의 국력의 한도 내에서 현실주의적 외교 논리를 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지난 왕조인 고려는 수많은 외세와 싸운 왕조입니다. 거란, 여진, 홍건적, 외적, 몽고 등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버틴 고려. 그러나 오랜 전쟁은 국가를 병들게 했고 고려가 망했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왕조인 조선은 4대 외교를 함으로써 전쟁 대신 화친을 택한 것입니다. 단 정치적인 간섭은 받지 않으면서 조공과 답례품을 주고받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였죠. 저자는 이러한 조선의 역사를 서술에서 뺨으로써 마치 조선이 무조건적으로 종속된 국가, 독립한 적이 없던 국가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조선 침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속박하는 청나라로부터 자유를 주겠다 라는 논리인 것이죠.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조선 침탈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속해서 그러한 일에 참여해오던 혼마 규스케의 입에서 나올 말일까요? 형식적인 조공관계를 맺어온 사대관계를 넘어서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선을 위하듯이 사대관계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신문에 기고하던 글이기에 검은 속내는 숨기고 식자의 면모를 보이고자 글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논리의 비약이 심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사람은 미술적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에 가는 곳마다 정원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선에도 분명히 다양한 형태의 정원이 있었고 현재도 전해져서 관광지로 개방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인이 보지 못했다 하여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수가 게을러 일을 느리게 한다는 것도 일본의 건축물과 건축 자재, 건축 양식 등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의 내용만을 가지고 조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책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진짜로 맞는지에 대한 자체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엔 조선잡기에 실린 또 다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